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스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드디어 4년 반 만에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경제 곳곳에서 이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가 내리기만을 사실 학수고대해 왔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급격하게 올랐던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집값이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다 떨어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집값이 급등했었던 시기를 살펴보면은 당시의 기준금리가 또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집값 자체가 높아지면서 기준금리에 따른 집값의 변동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집값이야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도 미국의 패드의 이제 기준금리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이 독립이 되어져 있는데 미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는 한국은행이 독립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했던 것이 지켜보려고 하면은 미국을 먼저 봐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 금리를 올린 이후에 지금 이제 0.5%를 내리는 B컷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0.25%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이 지금 아주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제 높아지던 물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거의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0.5%까지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0.25를 내리나 0.5%를 내리나 일단 중요한 거는 내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그널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했는데 0.5%를 내려서 진짜 미국 상황이 그만큼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월 달에 미국의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 이전부터 해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계속 유동성을 이제 풀어왔었고, 그거에 이제 화답을 하는 것이 요번에 파월의 B컷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도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은 생각이 이제 기울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0.5%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상당히 빨리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파월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이제 발언을 이제 했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시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수를 부양을 하고 고용을 높여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이익을 이제 개선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를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 기업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융통을 할 때도 대출 이자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그동안 금리 인하를 이제 했을 경우에는 연방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가 기업들에게 이제 전이가 되기를 희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본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이제 자금이 몰리는 것은 이제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기업들이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굳이 대출한 돈을 설비 투자에 쓰는 것보다는 뭐 이제 또 다른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이제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또 다시 이제 뭐 기업의 이윤이 이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또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이제 또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경제가 좋아지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기업이 안 좋아지면서 주식 시장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호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많이 내렸었던 이 이제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제 또 더 많은 이제 대출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더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여지는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금리 인하 시기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0.5%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10월이나 11월 달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그리고 2026년이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제 뭐 2%대 까지 이제 낮추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2026년이 되면은 2%대 중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3.5%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0.25%씩만 계속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앞으로 한 6번, 7번 정도는 이제 또 기준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느냐? 그거는 아니죠. 물론 이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전체 이제 뭐 요인들 중에서 한 25% 정도밖에 저는 이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점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금액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금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제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은 2000년 초반에는 이제 5%였던 이제 금리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서울의 이제 집값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2005년도부터 해서 금리가 상승을 할 때도 또 이제 집값이 계속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이 이제 또 빠르게 잘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도 집값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이 되는 상승폭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도 빠르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집값도 여전히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보면은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였던 기준금리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까지
이 금리를 내렸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있던 이제 집값이 이제 상승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빠르게 해소가 된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가 다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집값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도에 기준금리가 상승을 할 때도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반대로 이제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었던 것이 이 금리 인하를 거치고 시중에 풀린 유동 자금들이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지방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던 시기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2014년, 2015년을 거치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이렇게 이제 인하를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도 같은 시기에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금리를 살짝 이제 올리니까 바로 이제 올랐던 금액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 금리를 낮췄었던 것이 2020년 이후에 집값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다시 이제 집값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 기준금리가 집값하고 계속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 전에 올랐던 가격을 이제 반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왜 올랐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이제 또 내렸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이제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 떨어졌던 가격이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올 뭐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월달, 8월달 들어서 상승폭이 서울의 집값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선 반영이 돼서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지금 4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서울의 매매 가격이 이렇게 이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6월달,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9월 달이 이제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이후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지금 올 하반기에 집을 사려고 예정이 되었던 사람들은 거의 뭐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앞당겨서 좀 거래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9월 달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폭도 조금 이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때 이제 2022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하락했었던 이제 집값을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른 집값에서 다시 오르는 게 아니고 떨어진 가격에서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하더라도 집값은 하락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됐지만,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완화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뭐 그냥 이제 보합 정도이고, 어쨌든 이제 보합 상승세는 이어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은행에서 이제 조사한 것도 보면은, 네, 지금 이제 6월 이후부터 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조사 모두 이제 전세 가격들이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이 떨어졌던 전세 가격이 지금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매매 가격을 이제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의 이제 뭐 반포의 원베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고 뭐 이제 50억 넘어서 60억에 거래가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주식을 되게 이제 뭐 크게 하시는 분들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주식에 있는 돈을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빼가지고 고점에서 정리를 하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파트에다가 넣어둔다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집값이 비싸네 안 비싸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한 200억 자산가인데 뭐 주식시장에 뭐 한 100억 포트폴리오 뭐 놔두고 또 뭐 이제 한 50억은 또 이제 아파트에 또 사놓고 또 뭐 50억은 또 다른데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데 또 분산 투자하겠어. 아니면 뭐 채권을 사놓겠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산의 분배라고 하는 차원이지 집값이 높고 뭐 낮고 이거에 대한 차원은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시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황금성도 좋아진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은 이제 강남 상구 그리고 이제 마용성, 뭐 광진구 이제 이러한 한강변을 따라서 가격이 이제 다 이제 지금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지역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뭐 동대문, 서대문 그리고 이제 뭐 노원구까지 해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상구 이제 뭐 1급지 신축 아파트 이러한 이제 상품들이 거의 다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올랐다라고 하면은 올 이제 6월달 7월달 이후부터는 GTX A 라인이 이제 개통을 한 이제 동탄까지도 지금 가격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많이 올랐던 아파트보다는 이게 이제 외곽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내년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더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확산세는 이제 더 커질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에 이제 또 일부 지역이 뭐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확산세를 더 빠르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남 상구나 마용성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더 많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서울을 이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세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급이 계속 부족합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세도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지만 요번에 이제 뭐 금감위원장 뭐 이렇게 이제 뭐 요거도 묻고 뭐 노선 바꾸고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이 서민들의 이제 주거 환경을 제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론의 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규제는 할 수 있지만 크게 이제 뭐 줄이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서울의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거고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이제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 서울의 수도권을 이제 또 잡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방으로 투자 수요들은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2025년, 2026년까지 이제 벌어질 뭐 거의 이제 뭐 시나리오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지금 부산도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 조사에서도 매매 가격이 계속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도 지금 회복을 했다가 또 지금 또 이제 관망에 이제 또 좀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앞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9월 달에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이제 입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에서도 이제 두산리브 제니스가 또 2000세대가 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동부상권에서 이제 또 4000여 세대가 동시에 입주한다는 게 전세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회복을 하다가 멈췄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내년 1월 달에 뭐 양정에서 양정자이 이제 더샵 SK뷰가 입주하는 것 정도 말고는 거의 이제 입주 물량이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게 빠르게 회복하다가 7월달, 8월달 약간 이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매 가격도 여전히 전세 가격이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매매 가격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도 가격 다지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산에서는 A급지에 이제 있는 10년 차 이내, 5년 차, 10년 차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A급지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들 또 가격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또 뭐 B급지에 있는 뭐 신축이나 10년 이내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아파트들을 이제 잘 찾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혀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